투자에 대한 모든 걸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투자 프로파일러 미스터 한,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외국인의 수급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행히 어제 오늘은 외국인이 이끌었네요. 네.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한데 이틀 들어왔고요. 네. 아직까지 선물 쪽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가 안 들어와서 아직은 방향성을 조금은 탐색을 좀 해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좀 긍정적인 수급이 좀 들어온 것 같고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조금 그동안 부진한 흐름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강세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곧바로 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어떤 강세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쉬어가는 과정이 유출되고 나서 재반등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또 지수 걱정보다는 종목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 유망주 발굴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장 단서 통해서 그 전략 함께 세워보시죠. 내일장 단서 공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길목 지키기 강화입니다. 네. 길목 지킬 때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걸 해야 할까요? 강화해야죠. 강화합니까? 네. 일단 뭐 길목을 지키더라도 좋은 주식을 정말 발굴해내야 되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좀 더 높여가는 그런 매집 전략을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주도주와 선도주가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주도주라든가 선도주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가장 강하고 또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더 많이 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게 되면 조금 시간은 걸리더라도 반드시 터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답답하지만 지금은 단타 치는 그러한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단타 치지 말고 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면 좋은 결과 나올 거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신감 갖기 바라고요. 일단 시장의 흐름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세는 전형적인 강세장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나타나고 있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기간적으로 나오고 있죠. 2300에서 지금 3200선까지 단기간에 폭등이 나왔고 지금 시장은 한 달 반 정도 옆으로 기어가는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죠. 과거 대세상승장이 진행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2개월에서 3개월, 길면은 1년 정도 기간 중으로 보이고 주가가 재상승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지금 1년 반, 한 달 반 정도의 조정은 조정도 아니죠. 그러나 일단 시장의 기조가 워낙에 강하고 주변 여건 자체가 좋기 때문에 조만간에 강세장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면 9월 달 늦어도 10월 달 정도의 신고가 그리고 사상치 효과 경신 가능성이 있는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종목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그런 단계라는 점을 또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당장은 주가가 못 가고 출렁출렁거린다고 하더라도 그 출렁거리는 혼재 양상을 통해서 우리가 저가 매집을 강화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거로 보고 있고요.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주도주 그리고 유망주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지수가 이제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시장 분위기가 안정이 되면서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조방원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상당히 다 안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유망 종목이 좀 많이 헷갈릴 건데요.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원전주입니다. 원전주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데 바닥권에 이제 2차든지 다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주사 그리고 증권주 이쪽 종목군들은 모멘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전력기기라든가 방산주들 여전히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원전주라든가 이철원지라든가 이런 지주사 증권주들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주목하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그림을 가끔 여러 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현재 외국인 투자들이 빨간색 선입니다. 최근에 완만하게 매도하다가 이틀 동안 매수가 들어왔었죠. 금융 투자는 완만하게 매수하다가 관망세로 전환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매도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금융 투자는 관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수급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한다면 이 시장의 반등장은 이어질 거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에 의한 상승장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수급이 외국인과 금융투자 모두 지금 한국 증시의 흐름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세력들인데 그 세력들의 수급이 모두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상승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자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은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보고 이 투자 동향을 계속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매니저님의 종목들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삼성물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목표가까지 가져가봐야겠죠? 가져가봐야죠. 네. 일단 지주사와 증권주, 금융주 쪽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순위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높은 순위는 아니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일단 원전주를 우리가 이제 최고 탑픽 섹터를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지주사들은 이제 지주사와 증권주들은 정부의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라는 정책에 따라서 이제 움직일 건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주가 흐름이 조금씩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증권주라든가 지주사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수가 반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거나 정부의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책 상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반등의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무서워하는 단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가고 모아가는 이런 전략 겠고 아마 1차 상승 때보다는 2차 상승이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완만하고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줄 전략과 함께 아직은 저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지금도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까요? 내일장 공략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상반기에 한 차례 랠리가 나왔고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반등 시점을 좀 잡아야 될 만한 위치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현대건설은 뭐 건설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오늘 현대건설 가져온 것은 원전주로 가져왔습니다. 원전주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일단 현대건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올해 이제 영업이익 자체는 뭐 7,900억이 조금 넘는 정도의 실적을 보일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실적은 일단 뭐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보다는 조금 낮은 구간입니다. 여전히 건설 시장 자체가 부동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위축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은 약간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그러나 이제 하반기 정도가 되게 되면 건설 시장도 뭐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원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원전에 대해서 원전 4기를 지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해외 쪽에서는 이 원전과 관련해서는 뭐 시공사에서는 협력사로서 1순위 업체가 바로 현대건설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 해외 쪽에서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경험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원전주라는 맥락에서는 분명한 경쟁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도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도 이미 이제 30기 이상의 원전을 건설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는 경쟁력은 분명히 있는 그런 업체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SMR 착공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불가리아라든가 핀란드, 슬로베니아 같은 이런 국가들에 대한 대형 원전 수주가 같이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같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올해 연말과 내년 정도에서도 원전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전 시장에 대한 규모, 그 성장 잠재력은 워낙에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죠.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규모 원전 발주가 이루어지고 전 세계 원전 수주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도 관심은 분명히 가져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이번에 충분하게 조정 나온 상태가 아마 조금씩 우리가 물량을 매집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차트를 함께 띄워놓고 있는데요. 최근에 약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뭔가 추세가 전환되고 나서 들어가야 할까? 뭐 가격 전략이 궁금해요. 추세 전환하고 이제 하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 들어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1차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굉장히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이제 직전 저점 부분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 이때 한번 저점 찍고 강하게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돌리면서 주면서 직전 저점까지 오고 있는데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높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거 보게 되면 원전주들은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기는 우리가 물량을 털어내는 관점보다는 물량을 좀 모아간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오늘 종가가 59,800원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약밥선 시세가 나올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모아가시 바라고 목표가는 72,000원, 손절가 54,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께서 최근에 가장 주목하고 계신 섹터는 원전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현대건설은 그 하나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공략 종목 두 번째는 어떤 건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은 CJ네요. 요즘 올리브영이 할인 기간이라서 매장에도 사람이 그렇습니다.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굵직굵직한 대형주를 가지고 왔는데 네. 참 CJ라는 종목도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만큼 이제 CJ라는 종목이 핫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한류가 대단합니다. 대단하고요. 일단 불닭볶음면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뭐 삼양식품의 주가가 150만 원 주가를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은 인기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올리브영입니다. 그런데 CJ의 주가는 지금 주가가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보셔야 될 만한 종목입니다. 지금은 답답하지만 이 대형주들과 또 지주사들의 주가는 아직은 정책적으로 이제 주가가 강력하게 부각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자사주 소각이라는 정책이 본격화되게 되면 그에 따른 어떤 수혜도 나올 수 있고요. 올리브영이라는 엄청난 자회사를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 잠재력도 상당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CJ라는 종목도 우리가 분명히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에 이제 올리브영의 오프라인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약 30%를 기록하고 있고요. 매출은 뭐 100% 이상씩 늘어날 정도 폭발적인 증가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매출 증가세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리브영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도 확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리브영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 이 비장상 회사에 대해서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CJ가 한 51%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올리브영의 이제 실적 25년 그 예상 순이익이 5,900억 정도, 2026년은 7,700억 정도로 실적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세가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평가 가치도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CJ그룹이 이제 그 지주사 개편,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 회사 측에서는 아직은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CJ와 CJ 올리브영 간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올리브영의 상장 가능성도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CJ의 주가가 너무나도 저평가되고 못 갔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하게 주목을 해보실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셔도 될 겁니다. 12개월 선호 PER 자체가 14배입니다. PBR이 0.9%로 그렇게 많이 저평가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현재 이 회사의 올리브영과 같은 가치 평가를 감안하게 되면 여전히 주가의 성장세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단 보고 있어서 이 종목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아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 상승이 드라마틱한 것 같진 않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목표가는 어떻게 설명해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주가가 이제 흐름 자체를 보시게 되면 좀 답답하죠. 한 차례 올랐고 굉장한 파동을 보면서 횡보세가 좀 나타나는 형태인데 저기서도 올랐을 때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역시 지주사들의 반등과 더불어 같이 갔던 상태고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파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큰 흐름에 있어서는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쌍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대형주고 그리고 이제 지주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점에서 주가가 튀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곧바로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량을 잡아놓고 가는 게 좋겠고 이번 언급드렸듯이 이번 달은 이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자사주 소각 법제에 따른 호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과 합쳐서 올라가다가 또다시 뭐 합병이라든가 또 올리브영의 상장이라든가 이런 재료가 나오면 주가는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 물량을 잡아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가 16만 1,700원을 기준해서 강박과 약보합선언 적극적으로 물량을 잡아가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고 목표가 19만 원, 손절가
14만 3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에서 하나, 지주사에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또 무료 방송도 해주셨잖아요. 이 종목 말고 2차 전지나 뭐 다른 섹터에서도 이야기해 주셨나요? 네, 해드렸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가 집중하고 있는 섹터는 이제 원전주 쪽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고요. 2차 전지 종목들 뭐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답답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분명히 바닥이라는 거,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주사, 증권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드렸으니까 자, 오늘 무료 방송도 꼭 한번 여러분들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님이 매일 무료 방송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목도 잠기시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주고 계시니까요. 무료 방송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